wish we a Merry Christmas.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and Happy 대박! 오늘 12월 25일 미퀵 뉴스 한번 시작해 볼게요. 며칠 전 폭락한 암호화폐가 있었죠. 예, 그 이름은 리플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이제 암호화폐 서열 중에 3위였던 비트코인, 알트코인, 그리고 리플. 알트코인 맞나요? 그 이더리움이라고도 하던데 어쨌든 이 리플의 XRP는 저는 조금 관심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좀 보고 있었는데 사실은 조금 샀습니다. 좀 물렸어요. 물렸는데 어쨌든 좀 최근에 기사를 보니까 좀 재밌는 게 있더라고요. 일단은 암호화폐가 뭔가요? 이거를 좀 한번 정의를 하고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암호화폐가 뭔지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웹 서핑을 하면 나오는 결과고요. 크립토커런시라 그래갖고 위키페디아의 암호화폐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 뭐 위키페디아 말이 항상 다 맞다는 건 아니에요. 아니지만 어쨌든 그래도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고 싶어갖고 한번 찾아봤습니다. 영문 페이지에서 뭐라고 설명을 하는지. 뭐 말 그대로 암호화된 화폐겠죠. 뭐 디지털 화폐이기도 하고요. 근데 좀 재밌는 거 발견하는 게 이 크립토커런시라는 게 이 디지털 어셋 designed to work as a medium of exchange. 그러니까 이 디지털 자산인데 어떤 디자인이 돼 있냐면은 이 매개체, 교환의 매개체로서 디자인이 돼 있는 디지털 자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화폐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암호화폐 자체는 이 하나의 그런 가치 자체가 없어요. 가치는 없는데 가치를 저장해 줄 수 있는 그런 수단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오너십이나 뭐 그런 뭐 레코드 기록들은 이제 장부에 이제 저장이 되게 되는데 그 장부는 데이터베이스 컴퓨터의 데이터베이스화 돼 갖고 이제 굉장히 강한 그런 암호화를 거쳐 갖고 이제 잘 보관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뭐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일단은 제가 느꼈을 때는 암호화폐는 그래도 가치가 없다는 거고요. 화폐 자체는 가치가 없는 겁니다. 달러도 어쨌든 종이일 뿐이잖아요. 그 종이가 이제 뭐 화폐로서의 기능을 워낙 잘 해주고 있었지만 뭐 앞으로도 잘 하겠지만 어쨌든 종이 자체는 그냥 종이의 가치일 뿐인 거죠. 그것처럼 가상화폐도 지금은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화폐로서의 효과가 늘어나고 있는데 사실은 가상화폐 자체는 그냥 뭐 암호화된 그런 구조일 뿐이지 아무런 가치를 지니고 있지 않습니다. 금이랑은 조금 다른 거예요. 금 같은 경우에는 뭐 전통 화폐이기도 하고 뭐 금은 뭐 산업적인 수요도 있고 또 장신구로서 많이 쓰였고 사람들이 가지고 싶어 하기 때문에 혹은 뭐 그런 반짝 있는 그런 뭐 그런 어피어런스를 가지고 있다거나 뭐 그런 귀금속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약간 이 근대화되면서 특히나 현대에서 나오는 그런 어, 디지털 화폐의 개념하고는 조금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뭐 비슷한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으니까 한번 같이 한번 의논해 보도록. 저도 배우고 있고. 그리고 그래서 이 가치가 없다는 것 때문에 이제 예전부터 공격을 많이 받아왔고요. 근데 2008년 너무나도 유명한 그 리먼 브라더스 투자뱅크가 골로 간 이후에 각국에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는데 정말 화폐를 무한정 찍어냈었죠. 그걸 양적 완화라고도 하고요. 헬리콥터 벤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이 벤 버냉키 형이 이제 페드라고 연준의 회장이었어요. 그래갖고 정말 헬리콥터에서 돈을 뿌리듯이 어마어마하게 돈을 찍어냈다고들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도가 날 만한 회사들한테 돈도 빌려주고 그러다 보니까 뭐 주식 시장으로도 자금을 많이 유입을 해갖고 많이들 살려놨습니다. 경제를. 그리고 그 뒤에도 뭐 옐런 의장이라든가 심지어 트럼프 시대에 있어서도 계속 양적 완화는 계속 거듭이 됐고요. 뭐 금리를 올리려는 시도는 뭐 2017년, 18년, 19년에는 좀 있었지만 결국은 다시 금리 내려갔죠. 결국은 제로 금리에 가까운 실금리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 양적 완화는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거는 미국뿐만 아니고 유럽도 일본도 계속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특히 일본은 요즘에 뭐 아베가 좀 그만두긴 했지만 아베 정권 들어서면서 항상 인플레이션에 대한 공포를 일본 사람들 많이 느끼고 있었는데 이제 더 이상의 디플레이션을 못 참겠다. 그래갖고 잃어버린 20년, 30년을 계속 거듭하다 보니까 버블 경제 이후에 결국은 다시 버블 쪽의 길로 돌아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엔화를 찍어내고 있고요. 어쨌든 전 세계가 뭐 엔화, 뭐 유로화, 달러화를 계속 찍어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그 자산의 가치는 계속 버블이 형성되는 거죠. 주식이라던가 부동산이라던가. 근데 그 2008년 뭐 이제 양적 완화 부작용으로 이제 화폐 가치 하락이 있을 때 거의 비슷한 시점에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사람이 익명의 사람이 아마도 이 사람이 저는 본명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아마도 본인은 자기가 만든 게 아니라고 부정을 하는 것 같은데 어디 가서 총 맞을 수도 있으니까 비트코인이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이 아무런 가치가 없었던 그런 디지털의 그런 알고리즘 하나가 논문화되면서 전 세계 사람들한테 알려지면서 좀 재밌는 게임처럼 하다가 어느 순간 이게 돈으로서 기능을 하는 걸 사람들이 깨달으면서 가치가 어마어마하게 증가한 거예요. 심지어 이 구글에서 찾아봐도 지금 오늘 시가가 25,000불이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이게 0에 가까웠어요. 한 10년 전만 돌아보더라도. 그때는 이걸로 뭐 피자를 하나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정말 도미노에서 뭐 홍보 효과로 도미노 피자에서 비트코인 1비트코인 주면은 우리가 피자 한 판 줄게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시작을 하다 보니까 점점 비트코인이라는 게 2천만 개밖에 없구나. 나도 사야 되나? 달러 가치 하락이 심하다는데 그러면 나도 가져볼까? 갖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제 버블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2018년에 정점을 찍습니다. 이게 한 비트코인이 정말 이 그래프 보세요. 뭐 얼마인지도 알 수도 없는데 어쨌든 뭐 이거 자세히 보면은 300불이라고 나오는데 아마 그 이전에도 계속 비트코인은 존재했어요. 했는데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죠. 가지지 않다가 어느 정도 매수세가 모이면서 300이 결국은 수년 안에 한 5년 지났을까? 5년 만에 얼마야? 이게 2015년이 327달러였네요. 근데 불과 3년 만에 딱 3년 만에 2만을 찍습니다.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2만이 몇 배야? 300에서 2만이 됐으면은 이게 6을 곱해도 1800이잖아요. 그러면 60배로 올랐어요. 3년 만에. 이게 말이 됩니까? 변한 게 하나도 없는데? 그러면 뭐 시중에 돈이 뭐 60배, 여러분들 월급이 60배 올랐어요? 3년 동안? 아니잖아요. 이거는 명백한 버블입니다. 버블인데 버블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뭐 굳이 좋게 이야기를 하자면 저는 그래도 이 버블이 그냥 끝난 줄 알았는데 최근에 그게 다시 일어나고 있죠. 사실은 전고점은 올라갔어요. 왜냐면 월가에서도 그렇고 요즘에 좀 핫합니다. 이게 어쩌면 정식 통화로서 인정이 될 수도 있다. 뭐 그런 기대감이 있어갖고 다시 한번 불타고 있습니다. 어쨌든 현재는 25,000불까지도 올라가고 있고 그 위로 더 올라간다는 전문가들 의견이 많아요. 저는 본질적인 가치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의견들을 가히 뭐 부정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트렌드라는 게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유연하게 대처를 해야 돼요, 우리는. 어쨌든 그런데 좀 본질적으로는 비트코인 혹은 암호화폐는 과연 가치가 있을까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봤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제가 결론을 내리기로는 코인 자체는 밸류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매개체일 뿐이고 정의에서는 뭐 위키페디아일 뿐이긴 하지만 발행수가 철저하게 제한이 되어 있다는 게 하나의 장점일 수 있어요. 그래서 희귀 미술품 같은 밸류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반 고흐 같은 경우에 가장 비싸게 팔린 옥션 페인팅 중에 하나인데 얘가 한 700억 정도 호가를 한다고 하네요. 이거를 저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뭐 그림의 떡이지만 어쨌든 돈 많은 사람들은 이게 단 한 개밖에 없기 때문에 가지고 싶다는 그런 시장의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적용하면 가격은 올라갈 수 있다. 뭐 그런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그림 같은 경우는 제가 뭐 들고 다니기도 뭐하고 뭐 어쩌면 불이 타서 없어질 수도 있고 뭐 어린아이가 페인트로 장난치다가 뭐 오염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디지털 커런시 같은 경우에는 뭐 특히나 크립토 커런시 같은 경우에는 쉽게 화폐처럼 사용이 가능하죠. 핸드폰 손 안에서 할 수 있고 또 암호만 잘 기억하면은 제가 뭐 예를 들면 제가 뭐 굉장히 안 좋은 나라에서 살다가 그 나라가 전쟁이 있어서 나라가 없어졌다고 하더라도 뭐 제가 금을 가지고 있으면 정말 뭐 항문 속에라도 숨겨갖고 제가 그 나라를 탈출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크립토 커런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뭐 핸드폰 손 안에 암호만 가지고 잘 외우고 있으면은 어떻게든 망명을 하든 뭐 표류를 하든 다른 나라에 가서 그 돈을 꺼내갖고 환전을 해서 쓸 수 있으면 되니까 분명히 화폐로서의 가치가 훨씬 더 디지털화돼갖고 좀 쉽다. 뭐 그런 펑션을 충분히 지니고 있고요. 어떠한 좀 하이브리드 형태의 그런 자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옛날의 기사이긴 한데 2014년 뭐 어떤 회사는 이제 비트코인으로 뭐 차도 살 수 있다 뭐 이런 상징적인 그런 뉴스들도 많이 냈었죠. 뭐 피자뿐만 아니고
요즘에는 뭐 페이팔도 그런 서비스를 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생각해보면 그런 서비스를 하는 거는 그렇게 이상하진 않아요. 왜냐면 비트코인 자체가 바로 화폐로서의 기능을 하기 때문에 특히나 뭐 이게 얼마가 됐든 하루에 뭐 24시간 안에 뭐 요동이 얼마나 치던 차를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비트코인 받아갖고 바로 팔아버리면 되는 거거든요. 뭐 일종의 수수료는 받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거를 하는 사람들한테는 특별히 손해가 없습니다. 오히려 위험한 사람은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는 사람이 굉장히 위험한 거죠. 왜냐면 24시간 내에 내가 제 자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약간의 경고를 주자면 많은 돈을 여기에 넣을 수는 없습니다. 단지 해지 수단일 뿐이에요. 어쨌든 여기까지 보면은 뭐 기능들은 굉장히 많은 것 같고 디지털금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한정된 수량도 보장되죠. 또 화폐로서의 기능도 있고 뭐 그 외에도 뭐 보안이 유지되니 뭐 탈중앙화라니 뭐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는데 그런 거는 좀 생략하도록 할게요. 또 단점은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 코인을 사실은 무한히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아무리 비트코인이라는 게 2천만 개로 뭐 채굴량이 한정이 되어 있다 한들 비트코인 A도 있고 비트코인 골드도 있고 비트코인 캐시도 있고 뭐 리플도 있고 이름 붙이기 나름이에요. 이거는 뭐 인연 코인, 전용 코인 뭐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 코인의 종류만 2천만 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무한한 복붙의 가능성이 있고 또 뭐 정부에서 이거 못하게 한다 규제를 해버리면 골로 가는 거죠. 못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좀 이게 저는 정말로 희귀성이 있는가는 비트코인은 어쩌면 역사적인 그런 한 획을 그은 그런 코인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희소성이 있을지는 몰라도 나머지는 조금 희소성을 그렇게 높게 평가를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뭐 이름 없는 화가인데 그냥 아무거나 페인트 그려갖고 이거 한 장밖에 없어 한다고 해서 희소성만 있다고 이게 꼭 다 팔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마 제 그림은 아무도 안 사갈 것 같은데 아무튼 뭐 그런 부분들도 우리는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근데 이제 현실은 항상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더라고요. 제 예상은 대부분 맞은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돌아가는 걸 보니까 또 비트코인에 대한 무한한 수요가 계속 지속되었고 그 버블이 꺼졌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화폐에 대한 불신이 계속 증가하고 그런 것들이 맞물려서 이제 월가에서도 심각하게 바라보는 암호화폐의 새로운 위치가 지금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시적 이제 금이 계속 각광을 받을 거라고 저는 착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고 어떻게 보면 달러를 지키려는 세력들은 이제 금값이 달러 대비에 너무 올라가 버리면 달러 가치가 상대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그 가치를 좀 더 분산시킬 수 있는 곳이 필요했던 게 아닌가. 그걸로 하기에는 비트코인 같은 그런 가상화폐 시장에 집어넣는 게 굉장히 이득이지 않았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요. 현재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경제적인 충격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사실은 많은 매스컴에서 얘기하기를 리먼 브라더스 붕괴 때의 그런 양적 완화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을 지금 화폐 공급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게다가 스티뮬러스 체크 이런 것들은 전혀 못 들어본 이야기지 않습니까? 리먼 브라더스 무너서 뭐 퇴직을 했다고 해서 뭐 정부에서 돈 준 거 없잖아요.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뭐 보조금이니 뭐 소상공인을 살려야 된다느니 뭐 엄청나게 돈 풀지 않습니까? 그것만 봐도 굉장히 돈을 많이 풀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 말은 화폐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떨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봤던 전 세계적으로 폭등했던 그런 아파트 가격들 그리고 미국 주식 어떻습니까? 정말 레코드 하이죠. 한국 주식도 레코드 하이예요 지금.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이제 가상화폐도 이제 점점 꿈틀꿈틀 하는 거죠. 금도 지금 거의 레코드 하이입니다. 사실은 뭐 화폐를 제외한 모든 자산들의 가격이 올라갔어요. 물론 우리들의 봉급은 그대로이긴 하지만 그건 좀 슬픈 이야기인데 그거는 지금 제껴두고요. 어쨌든 자산들의 상승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어쩔 때 보면은 일을 해서 돈 버는 것보다 투자를 해서 돈 버는 게 더 많아지는 세상인 것 같아요. 지금은 화폐 가치가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가상화폐 같은 경우에는 한번 키워두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껍데기를 계속 무한대로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풀어놓은 돈들을 계속 투자자들을 하여금 넣어놓게 할 수 있으니까 인플레이션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는 것 같고 좀 흥미진진한 것 같습니다. 그 투자자인 저희 입장에서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게임의 본질은 튤립과 같습니다. 결국은 이게 버블이라는 건 알아요. 아는데 그냥 가만히 있기에는 화폐 가치가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재미 좀 보다가 나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배가 아프잖아요. 이거 투자하는 사람들은 막
돈이 올라가는데 저는 투자를 안 해서 안 올라갔다? 그렇게는 좀 참을 수가 없죠. 근데 물론 큰 돈을 절대 못 넣습니다. 이거는 어, 질 확률이 큰 게임이라고 봐요, 저는. 어쨌든 오늘은 그 암호화폐 중에 세 번째로 유명하다고 하는 리플의 XRP에 대한 기사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SEC라고 뭐 금융 뭐 위원회 같은 건데 SEC가 이제 기소를 했습니다. 리플은 XRP라는 암호화폐를 만드는 제3의 세계에서 가장 세 번째로 유명한 암호화폐를 만드는 회사 이름이에요. 그 리플과 그 CEO 전 CEO 그리고 현 CEO를 기소를 했는데 뭐에 대해서 이제 XRP 크립토를 1.3 빌리언어치를 불법 증권으로 팔았다고 해요. 이게 무슨 말인가 볼게요. 이 보니까 이 미등록 증권 발행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뭐 주식을 발행을 할 때는 어느 정도 그런 증권위원회에다가 신고를 해야 되게끔 페더럴 러가 정해져 있는데 그거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이게 SEC죠. 이게 증권거래위원회인 것 같은데 얘가 이제 리플의 CEO랑 이 회장이 아마 전 CEO였던 것 같아요. 를 기소를 했고 뭐에 대해서 unregistered securities worth 1.3 billion 달러 그러니까 1.3 빌리언 달러어치의 미등록 증권 발행에 대해서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불법으로 이 XRP라는 암호화폐를 팔았다고 얘기를 하고요. 이 raised capital for business through the sale of XRP in an unregistered securities offering. 결국은 이 미등록 증권 발행을 통해 갖고 이제 돈을 모은 거예요. 자금을 확보를 한 거죠. 마치 주식처럼. 사실은 주식처럼 한 거예요. 이게 암호화폐라는 게 뭡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를 생각을 해보니까 암호화폐랑 비트코인을 만든 사토시 나카모토가 언제 한번 당신들한테 비트코인을 판 적이 있냐고요. 누구도 이더리움을 만든 사람이 이더리움 사세요라고 해본 적이 없어요. 그거는 이더리움은 모든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들은 채굴이라는 작업을 통해서 먼저 시장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장에 나온 거를 이제 채굴을 하기 귀찮거나 시간상 여건이 안 되는 사람들이 그 비트코인을 사야 되는 거죠. 근데 그래서 가격이 형성이 되는 건데 이 XRP는 자기들이 XRP를 만들어 놓고 그 XRP를 팔았으니까 이거는 유가증권에 가까운 거지 이게 무슨 암호화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너네는 등록을 안 했고 페더럴 법을 어겼으니까 당연히 법의 처분을 받아야 된다. 너네는 뒤졌어 이거죠. 그래서 violation of federal security law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흥미진진합니다. 지금은 굉장히 핫해요. 그래서 사실은 리플이 최근에 어마어마하게 떨어졌습니다. 이 SEC는 fundamentally wrong하다라고 이제 반박을 하고 있고요. 리플에서는 그 변호사가 얘기를 했다는데 리플의 변호사도 정말 진짜 똑똑한 친구인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이렇게 잘 피해 나가는지. The SEC has permitted XRP to function as a currency for over 8 years. 지난 8년 동안 SEC 니네가 XRP를 이제 화폐로서 인정을 해왔는데 지금 와서 유가증권이니 뭐 그런 얘기를 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냐. 이미 US 가버먼트가 정부죠. 미국 정부가 XRP를 커런시로 이미 인증을 했었어요. 지난 8년 동안. 그래서 얘는 이 증권법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봤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 니네 왜 그러냐. 지금 니네가 커런시라고 얘기를 해놓고 왜 지금 와서 뭐 증권에 등록을 안 했다고 그걸 불법이라 하면 어떡하냐. 뭐 그것도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물론 진실은 아마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암호화폐라고 자기들이 생각했으면 저렇게 고객들한테 팔면 안 되는데 어쨌든 법은 법인 거니까 뭐 법적으로 문제가 없지 않냐 이렇게 지금은 변호사가 항변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에 이 리플의 CEO는 트위터에서 얘기하기를 리플이 여차하면 헤드쿼터를 다른 나라로 넘어갈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만약에 US가 이거를 제대로 안 해주면은 어느 정도 좀 뭐랄까 뿌리가 있는 그런 말이랄까요? 네, 굉장히 좀 무서운 얘기를 했어요. 너네 자꾸 그런 식으로 하면 나 그래도 제3의 그런 암호화폐 만드는 회사인데 헤드쿼터 미국에서 나와버릴 거야. 너네한테 세금도 안 낼 거고 보자 한번 이거죠. 근데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어쩌면 이번에 SEC의 그런 주장이 우리가 좀 더 빠르게 헤드쿼터를 미국 밖으로 나가는 거에 대해서 훨씬 더 고려하게도록 그렇게 도와줬지만 우리는 also look forward 어쩌면
바이든 행정부와 새로운 바이든 행정부와 어떻게 잘해볼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도 알아보고 싶다. 뭐 그렇게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웬만하면 하고 싶은 생각을 약간은 내비치는 거죠. 자기도 움직이기도 귀찮고 뭐 바이든 이번에 정부 바뀌니까 한번 좀 싸바싸바 해보는 것 같은데 근데 리플은 사실은 근데 몇 년 전에 또 이슈가 좀 많기는 했었던 것 같아요. 나무위키나 이런 데 좀 찾아보면은 이 리플이 사실은 뭐 CEO가 옛날부터 뭐 만들어서 발행해서 팔았다 뭐 그런 의혹들이 많았던 것 같고 이 기사가 그냥 아닐 땐 굴뚝에 나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저 개인적으로는 뭐 미국에서 계속 이거를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지금은 가상화폐가 너무 핫하기 때문에 그렇게 막 골로 보낼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래프 한번 보시죠. 이 XRP고요. 이 USD 달러로 표현이 되는데 한동안 거의 2018년 그 버블 이후에 버블 때는 사실 1달러도 넘었어요. 그때는 비트코인이 그렇게 올라갔을 때는 뭐 이더리움, 뭐 XRP 이런 애들은 더 올라가면 특히 XRP는 변동성이 너무 커갖고 이거 진짜 따로 정선 카지노니 뭐 라스베가스 카지노 안 가셔도 돼요. 이 XRP가 더 재밌습니다. 어쨌든 이 굉장히 카지노성이 강한 그런 위험 자산이고요. 뭐 비트코인도 말할 것도 없지만 어쨌든 이게 오늘 종가가 0.3을 겨우 지키는 그런 가격이고 한동안 0.25에서 0.35 사이를 왔다 갔다 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출렁이다가 최근에 비트코인이 엄청나게 다시 올라가면서 이때 XRP가 뒤늦게 올라간 거죠. 그때가 한 0.67, 69 정도를 찍었고 그 이후에 서서히 떨어지는 그런 사실 서서히 떨어지다가 엊그저께 확 또 떨어진 거죠. 한 번 더 고소를 당한다고 하니까 SEC에 대해서 불법을 했다고 얘기를 하니까. 근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되더라도 분명히 악재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켓캡만 보시면은 마켓캡이 어디 갔지? 마켓캡이 한 14 빌리언 달러예요. 14 빌리언 달러인데 이때 핫하게 올라갔을 때가 한 거래량이 한 32 빌리언 달러거든요. 뭐 사는 사람도 어마어마하게 많고 파는 사람도 어마어마하게 많았다는 얘기죠. 아마 사는 사람은 더 많아서 올랐을 텐데. 그리고 지금까지도 뭐 한 20빌리언 이게 일봉이거든요. 하나하나가. 그래서 하루 대략 한 20빌리언 달러 정도는 거래가 있어요. 근데 거래가 좀 많다는 거는 무슨 의미인가를 생각해 보니까 분명히 비트코인의 그런 핫함은 리플한테도 분명히 있다. 근데 이제 불안한 사람은 팔고 있고 이거를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뭐 헤드쿼터 바꿀 수도 있다고 하니까 뭐 사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저 같은 경우는 조금 저는 비트코인이 너무 올라갈까 봐 그게 좀 걱정이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비트코인 사기에는 조금 너무 늦은 감이 있고 XRP 지금 팍 떨어졌으니까 이거 저렴한 기회에 조금 매수를 해두면은 뭐 없어져도 되는 돈으로요. 너무 큰 돈은 못 하고 그렇게 해보면 어떨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갖고 조금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부디 물리지 마시고 저는 이미 앞서 한번 물렸습니다. 조금 물렸는데 어차피 소량만 즐기는 거니까 그냥 술 한잔 하면서 잊어버릴 수 있는 돈으로 하고요. 물론 더 큰 돈은 항상 안전자산에 넣어야 되니까 이런 코인류 하지 마시고 차라리 좀 우량주 이런 것들을 넣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뭐 리얼 에스테이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부동산 투자를 하셔도 되고 어쨌든 이런 거는 용돈으로 소량만 조금 즐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진흙탕 싸움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예, 수컷들이니까. 그래서 저는 조금만 달려보고자 합니다. 리플 한번 가자! 그럼 좋은 하루 되시고 좋은 연말 되십시오. 또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 바이바이.